이번 시간 공부할 것은 46쪽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 말하기입니다. 자, 1번의 질문대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을 텐데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잠깐 떠올려 볼게요. 당연히 너무너무 속상하고 찾을 수 있을지 초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에게 좀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들죠. 자,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읽을 거예요. 제목은 의심이고요.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어떤 물음에 답할지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49쪽으로 책을 넘겨볼게요. 49쪽에 3번 물음에 답해봅시다. 노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자, 노마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구슬을 잃어버린 주인공인데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 거고요. 2번 노마가 기동이라는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여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3번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은 어디에 있었나요? 결국엔 찾게 되나 봐요. 그죠? 노마의 구슬이 어디에 있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46쪽부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 같이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혼자 읽을 학생들은 건너뛰기 해주세요. 자, 의심, 현덕. 어쩌다가 노마는 유리구슬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파란 구슬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 잃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고 놀다가 흘렸나 하고 우물 둔덕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영희하고 나뭇잎을 줍다가 흘렸나 하고 집 뒤 버드나무 밑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연기처럼 아주 없어진 듯이 구슬은 간데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리구슬은 연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주 없어질 리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땐 아마 누가 집어서 제 것처럼 가졌나 봅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담 모퉁이에서 기동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마는 기동이 아래 위를 보다가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너 내 구슬 봤니? 무슨 구슬 말이야? 파란 유리구슬 말이야. 난 못 봤다. 그러나 노마는 그 말을 정말로 듣지 않나 봅니다. 여전히 기동이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마는 입을 열어 또 물었습니다.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그건 봐 못해. 보면 어때? 봐 못해. 하고 기동이는 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가립니다. 정말 기동이가 그 구슬을 얻어 제 것처럼 가졌나 봅니다. 아니면 선선하게 보이지 못할 게 뭡니까? 노마는 더욱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구슬 네가 집었지? 언제 네 구슬을 내가 집었어? 그럼 보여주지 못할 게 뭐야? 그제는 기동이도 하는 수 없나 봅니다. 자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입니다. 하나를 꺼냅니다. 둘을 꺼냅니다. 셋, 다섯도 넘습니다. 모두 똑같은 모양, 똑같은 빛깔입니다. 노마가 잃어버린 모두 똑같은 그런 파란 유리구슬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이 섞여 있을성 싶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너 이 구슬 다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5개는 가게에서 사고 1개는 영희가 준 건데 뭐. 거짓부렁. 영희가 널 구슬을 왜 줘? 그럼 영희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노마와 기동이는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담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랑물 속에 무엇이 햇빛에 번쩍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구슬 같습니다. 정말 유리구슬입니다. 바로 노마가 잃어버린 그 구슬입니다.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 보고 집었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기동이가 바로 을러매는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 노마는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랬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물음에 하나씩 답해봅시다. 자, 1번이에요. 노마는 구슬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여기저기 여기 이거 하다가 없어졌나? 저거 하다가 잃어버렸나? 하고서 찾으러 돌아다니죠. 네, 구슬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누군가 가져갔구나, 누군가 집어간 거다,
그래서 집어가서 자기 거인 척 하는 것 같다 하고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2번 노마가 기동이에게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여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기동이를 만나서 너 내 구슬 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동이는 못 봤다고 하죠. 근데도 가지고 있는 구슬을 보여달라고 해요. 왜일까요? 네, 못 봤다는 그 기동이의 말을 못 믿는 거죠. 그죠? 동이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 제목처럼 기동이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죠? 자, 또는 기동이를 의심해서. 어떤 의심? 기동이가 자기 구슬을 집어갔다는 그런 의심. 그런데 결국 노마가 잃어버린 구슬은 어디에 있었나요? 마지막에 나오죠? 도랑물 속에. 도랑물 속.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번쩍하는 유리구슬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4번.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한 노마의 마음을 정리해 볼 거예요. 노마의 마음을 정리해 볼 건데, 다음 이렇게 나오는 일어난 일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읽고 오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마는 잃어버린 구슬을 찾아다녔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노마의 마음은 잃어버린 구슬을 다시 찾아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인물의 마음을 찾아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같이 바로 가볼게요. 노마는 기동이에게 자신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캐물었다. 아까 3번의 2번 문제랑 좀 비슷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죠? 네. 그때 우리가 이미 노마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써볼게요. 기동이를 의심하는 마음.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동이가 구슬을 꺼내 보이는데 한 개는 영희가 준 거다 하니까 같이 영희에게 찾아 나서죠. 영희를 찾아 나서요. 왜냐하면 영희가 정말로 기동이에게 구슬을 준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에는 노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희가 정말로 기동이에게 구슬을 주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영희에게 물어봐서 기동이가 거짓말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노마는 도랑물 속에서 잃어버린 구슬을 보았다. 자, 찾았어요. 일단 찾아서 기쁘긴 하겠지만 마지막에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얼굴이 벌개졌을까요? 여기서 얼굴이 벌개진 것은 좋아서 기뻐서가 아니고 기동이를 의심했던 그 자신의 마음이 좀 부끄럽고 기동이에게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 구슬을 찾아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동이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또는 이제 민망하다고 표현하죠. 민망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확실한 증거 없이 다른 사람 의심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등장인물의 마음을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장 또 넘기겠습니다. 50쪽에서는 5번. 이 이야기 나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이전 시간까지 생각이나 느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빈칸에 써볼게요. 여기 말풍선에 써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 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우리 책에는 이름이 나오죠? 노마가 이렇게 말해요. 노마, 너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동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친구가 나를 의심하면서 구슬 가진 것 좀 보자 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하거나 욕하지는 말고요. 좀 확실히 그 의심을 풀어줄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괜히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 바로 보여주면서 네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내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이거 다 정말로 다 내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지 써주고요. 자, 두 번째는 기동이가 말해요. 기동이가 네 구슬 여기다 두고 왜 남 보고 집었다 그러는 거야? 마지막 부분이죠. 이야기의 뒷부분. 구슬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이 노마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하다는 사과 표현은 좀 포함하면서 뭐라고 말할지 적어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노마와 기동이 이 두 친구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노마의 행동이에요. 여전히 기동이 조끼 주머니를 보고 두 손을 보고한다. 이거 이제 기동이를 여기저기 살펴본다는 거죠. 의심하면서 기동이를 잘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마가 구슬을 찾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친구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죠. 네. 선생님은 노마의 이런 친구를 좀 섣불리 의심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만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동이가 자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보인다. 노마가 자꾸 의심하니까 결국에 자기 구슬을 다 꺼내 보여요. 이런 기동이의 행동에 대한 생각. 선생님은 기동이가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동이가 실제로 가져가지도 않았는데도 실제 노마의 구슬을 집어가지 않았는데도 의심받는 게 되게 기분 나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나빴겠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지만 더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것도 대단하고요. 그죠? 화내지 않는 태도. 자, 50쪽을 다 쓰고 우리 51쪽, 마지막 51쪽으로 가봅니다. 6번,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한 일을 두고 세진이와 우정이라는 친구가 의견을 냈어요. 자,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친구의 의견과 까닭 읽어보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의견 까닭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의견이고 어떤 것이 까닭인지. 자, 세진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기동이 주머니에 구슬이 있지만 그 구슬이 노마의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의견은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의견은 처음 나오는 부분이겠죠. 노마가 친구를 의심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이 그렇게 의견을 낸 까닭일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표시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정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노마가 기동이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누구나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는 조금 노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옹호를 해주네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실수다. 그래서 여기선 의견은 역시
자,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 확실히 의견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여기가 그 까닭입니다.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시나 이야기, 어떤 일을 보고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까닭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나 근거예요. 그래서 세진이와 우정이가 말한 것처럼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세진이와 우정이의 말을 참고해서 마지막 7번.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 중 어떤 한 명과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의견을 쓰고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쓸 때, 쓰거나 말할 때 의견을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그 까닭, 근거를 자세히 대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까닭,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